약은 약사에게, 학교 생활은 초등생활 처방전에.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입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EBS 공채 강사, 그리고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이 초등생활 처방전, 초등방학공부법 등의 자녀교육서와 이 어린이 책들을 많이 집필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과 다를 텐데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이 가정에서 어떤 걸 준비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처방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백신은 없지만 이 초등 생활에 있어서의 처방전은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 처방전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학교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한 처방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습적인 준비에 있어서의 처방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특수 상황이잖아요.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 코로나와 관련된 처방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먼저 이 학교 전반적인 이 일상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8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는요, 정서적인 준비예요. 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학교에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너 학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무섭고 그렇게 하면 너 혼날 거야. 이렇게 걱정되고 좀 불안한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학교가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곳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 가면은 새로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이 선생님도 굉장히 좋으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이 너희들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좀 긍정적인 학교 그리고 교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입학 대비 책들도 있어요. 그런 어린이 책들 빌려와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 등교하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들고 대단한 일이에요. 학교에 들어가기 한두 달쯤 전에는요, 좀 제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혹시 낮잠을 잤던 어린이라면 낮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장실 사용 방법 익히기예요. 요즘 학교에도 재래식 변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아직도 재래식 변기인 학교도 있어요. 혹시 아이가 갈 학교에 재래식 변기가 있다면 이 사용 방법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요즘은 양변기에서 좀 비대가 있는 곳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옷을 벗고 이 볼일을 보고 다시 옷을 입고 뭐 닦고 하는 것들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집에서 스스로 이 옷을 벗고 볼일을 보고 이 화장지로 닦는 것까지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에게 알려주실 부분은요, 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 방해가 돼서도 그렇지만 이 안전에 있어서도 이 수업 시간에 복도에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에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더라 하더라도 꼭 가는 거 말씀해 주시고, 또 수업 시간에 갑자기 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들고 선생님께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혹시 소심하고 좀 부끄러운 친구들은요, 이 수업 시간 중간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다가 볼일을 보지 못하고 실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크거나 이 아이가 화장실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여분의 옷 교실 사물함에 넣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식습관 잡기예요. 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반찬을 모두 다 먹게 하는 건 아닌지, 이 학교 급식실이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어요. 급식실이 있으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줄을 서서 가서 먹고, 급식실이 없으면 교실에서 배식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만은 아니에요. 식습관 지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반찬을 대부분 먹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먹을 만큼 가져가고 최소한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요. 편식을 하면은요, 아이가 가장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밥을 먹는 속도가 느려지고 밥을 늦게 먹으면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다양하게 골고루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학기 초에 음식에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말씀을 못 하셨다면 매달 식단표가 나가거든요. 이 식단표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 젓가락질도 연습을 해보고 오면 좋은데요. 성인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간혹가다 포크를 가지고 와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젓가락질 연습을 해서 학교에서도 이 젓가락질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요, 스스로 생활하기입니다. 교실에서 사물함 정리를 하고 책상 정리를 하고 하는 것들 다 아이가 해야 하거든요. 이 정리 정돈을 잘하지 못하면 교과서 준비를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럼 수업 시간에 늦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자기 생활 관리도 잘 되는데요. 이 책상 정리, 사물함 정리뿐만이 아니라 우산을 개고 펴는 것, 그리고 이 운동화 끈을 매는 것, 이 우유곽에 열고 접는 것까지 집에서 연습을 해보면 학교 생활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최대한 많은 일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 좋아요. 6번째는요, 자기 의견을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선생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학교 생활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가족들끼리 집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말로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회의 시간을 정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7번째는요, 40분 앉아있기예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40분이고요. 쉬는 시간이 10분이에요. 근데 이 40분이 앉아있는 것은 사실 성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은데요.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책을 읽는다거나 그리고 뭐 색칠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글씨를 써본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8번째는요. 자기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새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을 말을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가족들 앞에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하면 특히나 좀 부끄럽고 이게 소심한 친구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학습적인 면에서 어떤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을지 처방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요, 한글과 수학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글은 어느 정도 하고 가면 좋을까요? 간단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면 좋아요. 물론 학교에 가서 한글 공부를 하긴 하지만 받침이 있는 어려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는 읽고 쓸 수 있어야 학교 생활을 따라가기에 좀 수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미있게 한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다양한 재료로 한글 만들어 보기예요. 손으로 조작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클레이나 밀가루 같은 것을 반죽하면서 글자를 만들어 보거나 크레파스로 색칠해 보기, 물감으로 색칠해 보기, 또 과자나 낙엽 같은 것으로 글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또 색종이를 잘라서 글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가족끼리 몸으로 글자를 한번 흉내내 보는 것도 좋고, 또 전단지에서 글자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글 카드를 이용한 통낱말 공부예요. 한글 카드를 집안에 있는 물건에 붙여놓는 것도 좋고요. 한글 카드로 게임을 하는 것도 좋아요. 한글 카드를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뜨려 놓거나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나 아빠가 이 단어를 부르면 달려가서 그 단어를 찍거나 뜯는 것도 재미있어요. 포스트잇으로 이 간단한 한글을 적어도 훌륭한 한글 카드가 되는데요. 엄마의 몸에 붙여놓고 아빠가 부르면 그 한글 카드를 떼어보는 겁니다. 한글 카드로 가게놀이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이 가짜 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나비 카드 얼마예요? 네,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과 숫자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한글의 좋은 원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한글 자석이나 그리고 한글 블럭 같은 것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것이 없다면 이 포스트잇에 글자를 하나씩 써도 좋아요. 니은, 그 다음 우, 니은을 붙이면 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좋은 원리를 아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 한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책입니다.
책의 이야기에 흥미를 붙였다면 이 글자를 짚어가면서 또박또박 글자를 읽어주세요. 글자와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1대1 대응을 하면서 이 글자를 깨쳐갈 수 있어요. 실생활에 있어서도 간판이나 이 과자 봉지에 있는 글자들을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주시고 따라쓰기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실생활에서 이 글자가 쓰이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이 글자와 소리를 짝지어 보는 것, 책을 많이 읽고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이런 다양한 언어 재료를 공급해 주면서 한글과 친해졌다가 이 학교에 오면 한글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은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입학하기 전에 1부터 50까지 읽고 쓸 수 있을 정도,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은 없는 이 간단한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3 더하기 4는 7, 5 빼기 3은 2,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면 충분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놀이를 통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바둑돌로 더하기 빼기 놀이입니다. 바둑돌이 아니라 이 사탕이나 공깃돌 같은 다른 것들을 활용해도 좋아요. 5개의 바둑돌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엄마가 몇 개를 집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한테 몇 개 엄마가 집었을까 추측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3개, 맞았어, 또는 틀렸어, 이렇게 한 다음에 남은 그 바둑돌은 몇 개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5개를 6개, 7개, 8개 이렇게 늘려갈 수 있고 10개로 하면 10의 보수 개념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놀이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계란판으로 10의 보수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계란 10개 들어가는 계란판 있잖아요. 그 계란판과 주사위와 그 다음 이 사탕 준비를 하면 됩니다. 먼저 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주사위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근데 주사위에서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3칸에 이 사탕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 아이 차례죠. 아이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에서 2가 나왔어요. 그러면 2칸을 채울 수가 있죠. 그 다음 엄마 차례입니다. 이 엄마가 던졌을 때 5가 바로 나왔으면 5를 딱 놓고 10칸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4가 나왔어요. 그럼 4칸을 채우고 이 아이 차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아이는 2를 채워야 이 10칸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먼저 10까지 해서 탁 채우는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어떤 수를 더하면 10이 나오는지 이 10의 보수 개념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게임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주사위로 덧셈 뺄셈 놀이를 하는 거예요. 주사위 2개를 준비해서요, 굴렸을 때 그 나온 주사위 2개의 눈의 수를 더하고 빼는 거예요. 주사위 1개만 있다면 2번 굴려서 더하고 빼도 되겠죠. 주사위 대신에 수카드를 만들어서 하나씩 뽑아서 그거를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게임을 통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수학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마트에 가서 아이한테 한번 물건의 값을 계산해 보라고 한다든가, 지나가는 사람의 수를 세어보기를 한다든가, 블럭을 색깔별로 크기별로 분류를 해본다든가, 그리고 이 가족끼리 키를 재보기를 하고요. 또 사탕 한 봉지를 뜯어서 3개씩, 6개씩 묶어서 이 몇 묶음이 몇 개인지도 한번 세어보면 이것도 이 수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놀이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준비할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처방전 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했고요. 이 학교에 가는 날이 정말 줄어들었어요. 이 온라인 수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학습 내용을 공부하고 친구들도 별로 못 만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 어릴 때부터 영상을 많이 보는 건 아닌가, 그리고 학습 습관을 잡아주기 힘들겠다라고 굉장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언택트 시대가 왔고요. 이제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계속될 거예요. 온라인 학습에 익숙해지고 이 장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 스마트 기기의 활용에 굉장히 익숙한 알파 세대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기기의 활용법을 알려주면은 사실 온라인 수업도 금방 따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영상만 보는 그런 거 말고요. 그림판이나 이 한글 타자와 같은 좀 생산적인 그런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절제입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이 있다. 그러면 언제, 얼마만큼만 볼 것인지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기기에 있어서의 절제하는 힘이 길러질 것이고요. 이 온라인 수업이 이 스마트 기기의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의 절제를 위한 습관 꼭 길러주세요. 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 환경적인 동기보다 이 공부 자체가 정말 재미있어서 하는 내재적인 동기가 중요해졌어요. 그럼 내재적인 동기를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것은요, 이 부모님과 아이가 이야기하면서 하루 할 일의 계획을 간단하게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완수해 가면서 이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건데요. 이런 작은 성취의 반복이 진짜 공부의 재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획 세우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영상을 보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영상을 본 이후에 내가 이 본 것을 말로 해보거나 쓰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영상을 보면은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잘 알고 있는지 말로 해보는 선생님 놀이 같은 것들을 하면 좋은데요. 이런 화려하고 직관적인 영상 뒤에는 반드시 손으로 쓰고 말로 하는 아날로그식 복습이 이어져야 이 진정한 블렌디드 러닝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과 가까워질수록 이 가정에서는 종이와 연필에 가까워져야 돼요. 특히나 저학년일수록 손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씨를 써보는 것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읽기 독립이 이루어지고 집중력이 길러지는 그런 아날로그식 공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학년일수록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 허용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그런데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할 때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나 이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궁합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과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그래도 이 선생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이 앞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의 장점 한 가지라도 찾아서 아이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 아이도 선생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선생님 앞에서 좀 행동을 잘 하려고 해요. 그럼 선생님도 그 아이가 예뻐 보이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면 인사하기, 선생님이 물건을 주시면 두 손으로 받기, 우더른이 말씀하실 때 그 말 끊고 들어가지 않기와 같은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가정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것들이 다 걱정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아시죠? 우리 아이들의 적응력. 이 아이들은 금방 적응해 가고요. 엄마 아빠께서 너무 불안해 하시면 그 불안감이 아이에게 전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할 거라고 믿어주시고요. 그 믿는 만큼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기회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시고 믿으시면은 우리 아이 금방 학교 생활 적응할 겁니다. 혹여 또 우리 아이의 입학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 입학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되는 책들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초등 입학 처방전이라는 책도 썼고요. 초등 생활 처방전이라는 책도 썼으니까 혹시 그런 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원 나도 1학년에서는요. 아이의 학습 준비 활동북 그리고 쓰기북 예비 학부모 정보북까지
총 3권의 교재로 예비 1학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화이팅!